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장 후반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0.2%를 전후한 상승세가 되겠고요. 다우 지수가 31,000선 다시 회복했고요. 나스닥 지수 11,000선에 다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록,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장중에 반등을 성공시키게 했던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의사록이 되겠는데요.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참여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요. 7월 회의에서도 이제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50bp 또는 75bp 좀 세게 올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인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요. 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이 된다면 훨씬 더 제약적인 기조가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금융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좀 덜 된다면 여기에서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는 한데요. 연준 쪽에서는 성장이 둔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100bp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의사록에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었었고요. 그리고 GDP가 최근에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하향되면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2분기부터는 약간씩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 지표도 봐야 되는데요. 6월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하고 ISM 쪽 두 곳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은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그리고 ISM 쪽 보면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선방했다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신규 주문 자체는 위축이 됐지만 고용을 계속 하겠다라는 이런 사측들의 의지는 계속 확인이 되면서 좋게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5월 채용 공고도 나왔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고 제조업 쪽에서는 채용 공고가 줄기는 했지만 소매 판매 쪽에서 채용 공고가 늘게 되면서 역시 경기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해석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섹터 평균 0.3%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보시다시피 하락한 업종보다는 오른 업종이 더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이제 유틸리티가 오른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유지가 됐고요. 또 IT 이쪽에서는 세부적인 이 업종들이 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게 이제 에너지 쪽이 되겠는데요. 유가가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조금 더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혼조 흐름으로 보이실 텐데요. 그래도 이게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IT, 그리고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하는 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우선은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대형 IT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개별적인 호재들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좋게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애플과 관련해서는 이 반도체 칩 리드 타임이 지금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지연되지 않고 이런 생산 속도가 조금 더 붙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서 애플도 올랐고 또 애플과 관계가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스카이웍스, 쿼버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을 동시에 가져가 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아마존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도 0.7%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쪽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럽허브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이에 반해서 아마존이 또 이런 배달 업체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우버라든지 도어대시와 같은 기존 그런 경쟁사들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우버가 4% 이상, 그리고 도어대시는 7% 이상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 쪽에서 이제 테슬라 밑에 있는 GM이 다른 자동차 종목들에 비해서 유독 많이 밀렸었는데요. 개별적인 악재였습니다. 이 증권사 UBS가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낮췄고, 그리고 투자 의견도 좀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반영하면서 GM은 3% 이상 밀려 내려갔습니다. 기술주에 이어서 반도체의 흐름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6%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에 있지만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국내 증시에 영향이 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중국 시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봉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이 공급 부족 측면에서 지금 마이크론한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재료로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이 올라갔고요. 또 엔비디아는 또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날 엔비디아가 1.1%, 관련사인 AMD까지도 동반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 그리고 장단기 국채 금리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어제에 이어서 또 간밤까지 이틀 연속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0.6, 0.8% 자,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헬스케어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었고,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재발이 좀 요즘 다시 수면 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머피셔 2.0%, 다나워 1.7% 올라갔고요. 화이자가 유독 강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FDA 쪽에서 이제 약사에게 코로나 치료제인 이 박스로비드 화이자에서 만든 치료제죠. 이 먹는 치료제인데 이거에 대한 처방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2.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흐름이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애틀랜틱 이퀴지트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좀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6%가량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최근에 몇 달 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고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주당 54달러로 크게 내려버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위태롭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 거기에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등용이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51달러 후반까지 내려가면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전기차 쪽에서 골라봤는데요. 리비안입니다. 다른 테슬라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모두 다 밀렸는데
리비안만 10%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런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차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 인도가 얼만큼 됐냐 이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리비안은 예상보다 양호하게 2분기 차량 판매 그리고 연간 생산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진한 업황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좋게 봤고요. 10% 오르면서 거의 $30 근처까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어제 한 3% 가깝게 밀렸다가 간밤에는 한 3분의 2 정도는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호재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쪽에서 파업을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파업이 정부 쪽에서 좀 손을 대면서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사라졌다는 게 긍정적이었었고요. 유로화 환율이 지금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 부담이었지만 이미 좀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반응하는 유럽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어제 급락했고 또 간밤에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8% 밀린 거 보다가 지금 한 1% 밀린 거 보니까 약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100 밑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르웨이 쪽에서 파업이 종료가 되니까 여기에서 좀 하락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구리 가격은 중국 이제 시안 쪽에서 봉쇄 움직임이 또 나오게 되니까 또 걱정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1.9% 밀렸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수급에 계속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금값도 1.4% 밀렸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장단기 국채 역전 현상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강하게 잡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반영하면서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초에 하락에서 벗어나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 국제 유가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업종이 연이틀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대형 IT 업종과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들의 선방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점이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연준이 공개한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상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훨씬 더 제약적인 기조가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추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6월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부진했지만 시장의 우려만큼 악화되지 않은 점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전미 공급거래자협회 ISM에 따르면 6월 서비스업 지수는 전달에 55.9보다 하락한 55.3을 기록해 2020년 5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예상치였던 54는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 중 고용지수가 소폭 부진하고 물가지수는 하락했지만 기업활동지수는 개선되는 등 혼재된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이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기 때문에 25개월 연속의 확장세는 유지했다는 분석입니다. 협회 측은 서비스 업계의 성장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물리적인 어려움,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요인들이 서비스 업종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S&P 글로벌의 6월 서비스 PMI 지수 확장시 역시 전달에 53.4보다 하락한 52.7을 기록했지만 예상치였던 51.4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P 측은 신규 주문이 2020년 7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한 해 뒤를 보여주는 경기 신뢰 지수 역시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서비스업 분야 전반에서 둔화의 신호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2분기 말 GDP 성장세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중개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 뉴욕 남부지구 미국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 즉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이저의 현재 자산은
최소 10억에서 100억 달러, 채무 역시 같은 규모이며 자사 플랫폼에 가상화폐 13억 달러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에 고객들을 대신해 현금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보이저는 최근 파산 신청을 한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스 캐피털에 대출을 내줬지만 이것을 상환받지 못하면서 파산에 몰렸다는 분석인 가운데 3에로스는 보이저의 6억 5천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 자산을 갚지 못했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이저 측은 3에로스에 대출해준 자금 회수를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토론토 증시에 상장된 보이저의 주가는 올해 초 이후 무려 98% 이상 폭락한 상황입니다. 네,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은 아직까지 진정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네요.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넷플릭스만큼은 그러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악재 전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경쟁 심화를 이유로 다음 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낮춘 데 따라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가 0.9% 하락해 184달러 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클레이스는 2분기에 넷플릭스에 예상한 200만 명보다 더 많은 약 280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75에서 175달러로 대폭 하향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일부 프로그램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약해졌으며 특히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인 기묘한 이야기 시즌 4의 전반부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 미국과 캐나다의 일일 사용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주가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스트리밍 시장에서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69% 이상 급락했고 10년 만에 처음 가입자 감소를 보고한 지난 4월에는 하루에 35%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바클레이스는 넷플릭스는 현재 2023년 추정 이비다의 11.4배에 거래 중이며 구글과 메타 플랫폼은 각각 10.3배와 6.8배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비교적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ADP사의 6월 민간 부분 고용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약 20만 건의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와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리바이 스트라우스, 헬렌 오브 트로이, WD-40, 블루헤드 인터액티브, 파크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노던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